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서 비가 와도 제가 출근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디지털 그지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거지가 아니라 디지털 그지라고 그래요. 저 같은 디지털 그지 중에 상그지가 누구냐? 저같이 이제 농사 관련, 장비 관련 이런 인프라가 한정적인 그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그 디지털 그지 중에 상그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농투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려우니까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지 중에 상그지가 이 농투버거든요. 그리고 이 농사 짓다 보면은 이런 기술 자체를 갖다가 농사 짓는 기술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겨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우를 못 받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가지 끝 마감 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감 전지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밑에서 주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끝이 수평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덕 비슷한 그런 수형일 거예요. 그래서 평덕일 때하고 그리고 가지가 서 있는 상태, 그 두 상태의 대부분의 이제 나무의 수형이기 때문에 그 두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나무 키운 나무 중에 제일 못 키운 나무예요. 이 옆에 보시면은 가스집이에요. 엉덩 밑이라 가지고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일조량이 작다 보니까 나무가 잘 못 커. 자, 이거는 이제 평덕인데, 여러분들이 마무리 전지를 하면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지? 나무가 다 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지 끝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막 옆으로 꺾었다가 위로 꺾었다가 아래로 꺾었다가 뭐 정형화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지 끝전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 ጭ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비가 오고 막 우산을 쓰고 이래가지고 이게 정확히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이게 마감 전지를 끝전지라 하죠. 마감 전지를 하는데, 여러분, 마감 전지는 말 그대로 마감 전지고 끝전지는 말 그대로 끝전지예요. 더 이상 이제 못 키우는 거지.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크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나무 키우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도 끝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키우는 데만 신경 쓰고 멈추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키우는 데만 신경 쓰지 멈추는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강이가 그걸 속 시원하게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비 오는 날 이제 나왔으니까 광고도 좀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지 중에 상그지라고. 여러분, 끝전지하고 마감전지는 같은 얘기인데, 이제 마감전지와 끝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지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평덕과 그리고 주지가 이제 각이 섰을 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덕인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평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끝이 도장지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쉬 늙어버려요. 그래서 평덕을 하실 때 대부분의 나무가 밑에서 주지가 올라와 가지고 끝이 숙어 가지고 평으로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그런 이제 수평으로 누웠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나무가 거의 이제 다 컸다는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히 세워가지고 키우려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끝이 다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각을 잡았지만
끝은 이제 평덕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끝이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무가 쉬 늙어요. 이 주지 끝이 이게 평으로 눕다 보면은 뒤에서 도장지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뒤에 도장지를 관리를 잘 못하시면은 이 끝이 죽는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 끝이 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물을 빨아 당겨가지고 도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지. 대장은 얘인데 뒤에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도장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이 죽으면은 이 끝이 이런 결과지성으로 바뀌면은 회복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끝이 날아가는 끝에 이런 항상 도장지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절단전지를 해야 돼. 짧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 끝전지를 하락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가지를 좌우로 꺾는다든지, 이 가지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끝전지는 항상 위를 쳐다보고, 여러분, 끝전지는 항상 위를 쳐다보고 이 끝이 얘가 나무 이 주지가 보일러실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끝을 보고 얘가 대장 노릇을 하게 해줘야 돼. 이 뒤에서 도장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도장지가 많이 튀어나오면은 이 주지 끝이 결과지성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이거 우산수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위로 해야 되는데 전동가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얘는 이제 그만 키울 거예요. 반대쪽에서도 또 이렇게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어디로 보낼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키울 거예요? 이렇게 키울 거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이쪽에서 날라오고 이쪽에서 날라가는데 마감전지라는 것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수직으로 위를 키워야 돼. 얘를 대장 노릇을 해가지고 얘를 계속 도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내년에 잘랐을 때 이런 도장선 가지가 계속 튀어 올라와 있어야 돼. 이 가지가 결과지성으로 바뀌면은 수세 회복하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리고 항상 마감전지 할 때는 가지가 눈이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수직으로 쫙 올라가야 돼. 나무가 클 때는 위로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크고 이쪽에서 크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 무슨 밑에서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키우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키울 때 전지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마감전지야, 끝전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주지가 보일러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여기서 때리 막는 거예요. 때리 막으려면은 결과지성으로 바뀌면은 자르면은 주지 끝 노릇을 못하고, 그리고 결과지성에는 잎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았는데 눈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으면은 이 가지 전체가 결과지성으로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항상 평덕이든 가지가 위로 서가지고 올라가는 가지든 마지막에 전지할 때는 요 지금 한 뼘 요 사이에서 얘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돌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주지 끝을 주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장선 가지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도장선 가지에 눈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막 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또 단축해가지고 여기서 뱅뱅뱅뱅뱅뱅 돌려야 돼. 전지의 기술은 나무 수영의 균형을 맞추는 게 최고의 기술이고,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은 돌림 전지를 잘하는 사람이 기술자예요. 맨날 밖으로 빼는 전지가 기술자가 아니에요. 요 안에서 밀식 재배든 단초 전지든 특히 복숭아 나무가 왜냐면 한번 자르면 잘 가지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영 바꾸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기술자는 나무의 균형을 맞추면서 수영 전지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림 전지를 통해 가지고 요 안에서 가지를 뱅뱅뱅뱅 돌려 가지고 오래도록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 막은 다음에 눈을 이렇게 위쪽으로 둔 다음에 수직으로 위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끝전지를 이렇게 했어. 근데 이 가지가 도장지를 막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굵은 도장지에서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가 세력이 너무 세죠? 세게 올라가다 보면은 힘이 위쪽으로만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감전지를 했어. 근데 이게 너무 세. 그러면은 6월 말이나 뭐 그 상황 봐가면서 이거를 적심을 해가지고 한 템포 이렇게 죽여주는 거예요, 세력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고요. 세력 봐가면서 이 주지 끝에
뭐 주지가 3번 주지면은 그 3번 주지 중에 얘가 세력이 제일 세. 근데 이렇게 막았는데 도장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를 적심을 해가지고 세력을 다운시켜가지고 다른 주지 쪽으로 힘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요게 이제 평덕의 핵심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평덕 중에 이런 도장성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장성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도장성 가지가 아니고 결과지성 가지 이렇게 좀 가늘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 키웠는데 단축시킬 가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자, 이것도 결과지성이죠. 이것도 결과지성이에요. 이것도 결과지성이죠. 그러면은 얘가 주지 끝으로 물을 땡기기 위해서 요렇게 3개, 4개를 갖다가 단축을 시켜가지고 이 4개가 물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힘을 땡겨줘야 돼. 얘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이렇게 결과지성 가지를 갖다가 단축을 시켜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힘을 땡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힘이 약할 경우에는 그렇게 마감 전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어려운가?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얘기하면은 2번, 3번 들어야지 이해가 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주변이 없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번 보세요. 그리고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제가 그지 중에 상그지라고 했잖아요. 참 제가 이런 기술 가르쳐 주면서 또 이렇게 아무튼 수세 셀 때는 눈을 위로 두고 잘라가지고 위로 커 올려야 되고, 그리고 수세가 약하면은 얘를 결과지성을 한 3-4개 정도 끝을 막아가지고 끝에서 도장지가 발생해 그럼 이렇게 폭발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끝전지의 핵심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끝전지. 이해 가시죠? 오래 전지하실 때 이리 꺾고 저리 꺾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가지 끝에 올라가는 위로 쓴 가지 중에 잘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하면은 여기서 평생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리고 끝전지는 수평 내지는 위로 서가지고 해야지 뭐 좌우로 움직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반듯하게. 이런 주지 앞에서 딱 봤을 때 가지가 항상 반듯해야 돼. 왜냐면은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옆 주지하고 자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는 가지하고도 그러니까 일조량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지의 끝은 반듯하면서 수평 내지는 위로, 다른 거 없어요. 위 좌우로 꺾는 거 그런 하수전지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얘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딱 막으면은 이제 평생 반듯한 거야. 이런 반듯한 전지를 해야지 맨날 기억 니은 디귿로 전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는 화면에 지금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 나무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안쪽에 지금 다 문 뗐죠. 이제 위에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제가 더 따먹으려고, 하나라도 더 따먹으려고 안에를 다 이렇게 훑어내고 바깥으로 자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았어. 이렇게 몰았는데 보니까 가지를 갖다 길게 늘어뜨렸잖아요. 이거 왜 늘어뜨렸을까요? 이걸 왜 늘어뜨렸어? 저 안에 있는 가지를 다 홀딱 발라냈으니까 얘가 힘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힘을 분산을 시켜 가지고 그 힘만큼 열매를 더 달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홀딱 다 발라놓고 단축전지 들어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찐따 되는 거지. 과일도 못 따고 도장지만 따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건 앞에서 볼까? 여러분, 이렇게 있죠, 그죠? 얘는 이 가지 끝이 이제 이렇게 위로 딱 세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저 위를 보고 있잖아요. 위를 보고 있는 눈을 잘라가지고 마감을 하시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수직으로 위로 터 올라가가지고 다른 가지와 간섭이 안 일어나게 위로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자꾸 이제 재방송을 하는데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가지가 수세가 너무 세다. 다른 주지에 비해서 얘가 수세가 너무 세다. 그러면은 이것도 적심을 해가지고 한 템포 힘을 다운 시켜가지고 다른 주지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지 노릇을 못해. 이런 결과지성이야. 그러면은 이런 결과지성 끝에 이런 식으로 서너 개를 막아가지고 물을 땡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도록, 주지 역할을 해주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